안녕하십니까. 블룸버그 TV입니다. 지금 시간이 2022년 7월 5일 오전 9시 41분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다양한 매크로적인 것을 알아보는 그런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지금 어떤 내용이 나오고 있냐면 순환경제 시스템 마인드 이게 뭐냐면 모든 재화를 리사이클링을 해야 되고 그 리사이클한 것들의 가치를 부여한다는 거예요. 예전에는 세련된 것, 좋은 것, 새 것, 뭐 화려한 것 이런 것들이 사회적으로 와 멋있어 아름다워라고 우리가 평가를 내렸지만 인간이라는 존재가 지금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리사이클링 시스템, 리사이클링으로 만들어진 것에 대해서 우리는 가치를 더 부여한다는 거예요. 저 사람은 환경을 사랑하는 사람이야. 저 사람은 상대방을 배려할 줄 아는 사람이야. 그래서 더 가치가 있어. 이런 그 인문학적 사고가 바뀐다는 겁니다, 여러분. 새로운 것이 좋은 것이 아니라 리사이클링 된 것이 좋은 것이다. 이런 사고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사업을 하실 때 그 사업 철학에 녹여서 여러분이 회사를 운영하시면 도움이 많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리사이클링 시스템 이거를 잘 아셔야 됩니다. 리사이클링. 그리고 이 관련 사업이 대폭 늘어나겠죠. 대표적으로 뭐 당근마켓 이런 거 있죠. 당근마켓. 가장 대표적인 게 당근마켓이겠죠. 이런 회사들이 엄청나게 늘어난다는 겁니다. 엄청나게 늘어난다. 그리고 YCC 컨트롤 관련 그 부분도 지금 G7 이후에 나오는 세부적인 것들이 세부적인 것들을 뉴스에서 안 다루고 있어요. G7에서 이야기를 했죠. 자, G7에서 자, YCC 컨트롤 하면 어떻게 되죠? 유가가 상한선까지 급격하게 올라간다. 유가가 상한선까지 급격하게 올라간다. 자, 그러면 그때 오일 사태가 터졌던 1973년경 이때 스태그플레이션이 발생했단 말이에요. 이 오일 1차 사태 때 그 미국에서는 제어가 가능했던 이유가 오일은 말 그대로 중동이었잖아요. 이때까지는. 이때는 중동을 미국이 컨트롤만 하면 됐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제어를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오일 2차 사태 때는 1980년대인가 그때 잠시 발생했다가 미국 그 GDP에는 그렇게 크게 글로벌 GDP에는 그렇게 크게는 영향을 못 줬어요. 그리고 그때 당시에 오일 2차 사태 때 미국 그 주가는 채 3%밖에 안 빠졌어요. 거의 뭐 데미지를 안 입힌 거죠. 하지만 신흥국에는 오일 2차 사태도 많은 데미지를 입혔고. 자, 지금은 뭐가 문제냐? 이때도 YCC 컨트롤을 써서 제어를 했고 그래서 미국 경제가 살아났지만 지금 YCC 컨트롤을 쓰면 지금은 그때와 국제정세가 다르다는 겁니다. 국제정세가 다르다. 왜? 러시아. 지금은 러시아 군사력을 미국이 제어가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중동 사태 때는 미국이 중동에 가서 미국 그 군인들을 파기시키고 그러면 어떤 제어가 가능했는데 지금은 러시아로 인해서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략하면서 지금 스태그플레이션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거를 러시아를 어떻게 삶아야 되는데 푸틴이 그걸 못하고 있어요. 그 초강대국이기 때문에 군사력 강대국이기 때문에 미국이 제어가 불가능하다. 자, 그러면 이 말을 왜 하냐? 자, 우리가 새로운 시나리오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YCC 컨트롤을 미국에서 썼어요. 그러면 물가가 안정이 되어야 돼. 그런데 뉴스에서 여러분도 알다시피 유가가 380달러까지 올라갈 수 있다. 그런 자료들이 왜 나오냐? 러시아가 만약에 엿먹으라 하고 YCC 컨트롤을 썼어? 하면 배째 나 아예 유럽에 그냥 석유랑 천연가스 아예 수출 안 해. 지금 수출하고 있어요. 예전보다 많이 수출 안 하는 거지. 석유와 우랄산 석유와 그 다음에 천연가스, 러시아산 천연가스를 전혀 수출 안 해. 제로로 만들어 버리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 이때 380달러까지 유가가 올라갑니다. 자, 그래서 이걸 알고 있는 나라들은 어떻게 하고 있냐? 브릭스 국가를 중심으로
브릭스 8개국으로 생각하셔야 돼요. 브릭스 5개국이지만 추가적인 국가가 있다고 말씀드렸죠. 브릭스 8개국인데 여기서 추가적으로 숟가락을 또 얹으려고 하는 나라가 있으니 사우디입니다. 사우디아라비아가 브릭스 8개국이 가입을 하려고 지금 시도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바이든이 사우디를 방문하니 그 말이 나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왜 갑자기 방문을 하려고 하는 거지? 왜 이게 왜 중요하냐면 사우디가 브릭스 8개국에 가입을 해버리면 사우디는 석유기 원유 결제를 할 때 무엇을 중심으로 합니까? 지금 미국이 초강대국이 된 것도 실제적으로는 그 사우디를 중심으로 해서 석유 결제를 달러로 결제를 해서 초강대국이 되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기축통화가 될 수 있는 사회적 기반을 글로벌적으로 세팅을 했는데 사우디가 그게 아니라 브릭스 8개국에 들어가면 이 브릭스 8개국에서 컨트롤되는 돈은 유통되는 돈은 뭐라고 했죠? 러시아 루블화가 되든지 아니면 중국 위안화가 되는지 등등등이잖아요. 최소 달러의 점유율이 그렇게 크지가 않다는 거죠. 달러의 시장 점유율은 엄청나게 내려간다. 석유 원유 결제 시장에서의 달러의 그 결제 점유율은 급격하게 폭락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반대적으로 누가 이득을 보냐? 위안화입니다. 자, 여기에다가 그 브릭스 8개국 플러스 사우디까지 들어가는 브릭스 9개국으로 생각해야 되겠죠. 그러면 이때 위안화 국제결제 시장에서 자기들끼리 석유를 사고 팔고 할 때 이 화폐로 하면 국제거래 간의 화폐 마진차가 틀리니까 손실비용이 발생하겠죠. 국제간에. 맞죠? 거래비용이 발생하잖아요. 그것을 제로화 시키기 위해서 나온 게 뭐냐? CBDC다. 자, 이거 아마 대한민국에서 제가 가장 먼저 강의한 것 같아요. 근거 자료 다 있습니다. 거의 2년 전부터 계속 말씀을 드렸습니다. CBDC 사회적 역할. 자, 이 CBDC 글로벌 CBDC에서 미국의 점유율은 아주 뒤처지고 있고 1위는 당연히 위안화입니다. 위안화. 이 정도는 다 알고 계시죠? 자, 지금 말씀드린 것 중에 핵심은 뭐냐? 사우디가 브릭스 8개국에 가입을 하려고 한다. 이거 정말 역사적인 사건입니다. 이거. 만약에 진짜 8개국에 가입하면 미국은 난리 나는 거예요. 역대 최악의 바이든 대통령이 바이든 맞지? 바이든 대통령이 되는 거예요. 미국 역사상 대통령 중에 가장 최악의 대통령이 바이든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위안화는 폭등하는 거고. 그 시나리오가 거의 나오려고 하고 있습니다. 거의 99%예요. 이거 가입할 확률이 거의 99%. 자, 그리고 이거 이제 지우고 지금 현재 2022년 7월 5일 오전 9시 49분 기준으로 해서 주가가 왜 뜨냐? 바이든이 중국 관세를 철회하려고 합니다. G7에서 이제 돌아왔죠. 우리 윤석열 대통령도 돌아오셨고. 바이든 대통령이 공화당 쪽의 반대나 그 집권 여당의 반대파들 있었겠죠. 대중 반대파들 그런 어떤 설득에도 불구하고 안에 이거 우선 인플레 떨어뜨리려면 관세를 떨어뜨려야 된다. 제가 그거 말씀드렸죠. 이것도 예전에 말씀드렸죠. 관세를 떨어뜨리면 인플레는 확 떨어진 게 아니라 그래도 그나마 많이 떨어진다. 과연 이런 상황에서 바이든이 중국한테 존심을 버릴 거냐 안 버릴 거냐, 이거는 바이든의 심리가 어떻게 작용하느냐에 달려있는데 우선 버린다에 베팅이 되어 있습니다. 시장은. 그래서 그 시기는 언제냐? 대략 이번 주 자, 여기 적었죠. 이번 주 바이든과 시진핑의 화상회담 중국 관세 철폐. 제가 지금 글을 적으면서 말을 못하는 이유가 이어폰을 착용하고 있었어요. 이어폰을 착용하고 있기 때문에 이 이어폰 손을 놓으면 마이크와 제 입술과의 거리가 멀어지기 때문에 또 소리 안 들린다는 분이 많으셔서 그래서 말하고 적고 말하고 적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돈 받는 것도 아닌데 제가 왜 이렇게 하냐, 이렇게 해야 그나마 여러분들이 세상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다 알고 되는 거예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 거의 없죠. 웬만한 유튜버나 뭐 박사 이런 사람들도 이런 매크로적인 것과 주식을 연계해서 정확하게 맞추는 사람이 많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자신 있게 말을 하는 겁니다. 저를 모니터링 하고 계시죠, 여러분들? 자, 그러면 이렇게 해서 만약에 관세를 철폐하면 우선 제가 구도상을 읽어드리고 적어드릴게요. 관세를 철폐하면 소비자 물가 지수 인플레이션은 0.26포인트가 낮아진다고 합니다. 그리고 관세를 철폐하면 미국 자체 기업들 있죠. 중국과의 어떤 경쟁력을 앞서기 위해서 미국 기업들이 그 판매가를 더 낮춘다는 거죠. 그러면 그전에는 중국 관세가 어떤 식으로 미국이 대중 관세를 부과했냐. 도널드 트럼프 때인데 2018년 7월부터 2019년 9월 4차례에 걸쳐 약 3,700억 달러 규모의 중국 수입품에 대해서 7.5에서 25% 관세를 부과했었습니다. 자, 이 부분 방금 읽어드린 거 이 부분.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현재 부과가 되어 있는 상황인데 이 중에서 어느 부분을 완전히 관세 철폐할 건지 정말 디테일한 부분은 안 나와 있다. 그리고 초반에 여기 피터슨 연구소의 분석가인 이분, 이 두 사람이 분석을 해보니 여기 소비자 물가지수 인플레이션이 0.26포인트 낮출 수 있고 그 다음에 미국 기업은 경쟁하기 위해서 1% 정도 인플레이션을 낮출 수 있다. 그러니까 미국 자체 그 기업들 있잖아요. 기업들이 판매가를 떨어뜨린다는 거죠. 그러면 판매가를 떨어뜨리면 인플레 해지가 안 되잖아요. 기업 입장에서는 그 부분이 리스크가 생긴다는 거죠. 그거는 어차피 뭐 미 정부 기관에서 그만큼 법인세를 적게 걷어들이면 되지 않을까. 뭐 또 다른 방법이 있겠죠. 자, 이 부분은 알고 계셔야 되고. 자, 이거 지우고요. 그 다음에 제가 말씀 안 드린 부분. 자, 이 부분은 뭐냐? YCC 관련인데 우선 지금 현재 러시아에서 걷어들이는 대외 수입의 5분의 1은 가스라고 합니다. 가스를 수출해서 돈을 벌어들이고 그리고 이 나머지 2분의 1은 이게 5분의 1은 가스고 2분의 1은 석유다 이렇게만 나와 있어요. 여기서 인도가 러시아산 석유를 수입을 안 해야 되는데 YCC 컨트롤을 썼을 때 이 인도의 포지션이 어떻게 되냐? 그런 거하고 상관없이 러시아산 석유를 수입한다는 거죠. 과거에도 그랬다. 과거에도. 자, 여기 보면 YCC 컨트롤 적용 시 러시아가 보복하면 380달러가 순간적으로 올라가고 우선 이런 부분이 안 생기면 이건 부정적일 때 이건 긍정적일 때 이런 부분이 리스크가 안 생기면 2022년 하반기 100달러 23년에는 90달러까지 안정화시킨다. YCC 컨트롤을 썼을 때 이거는 최악의 상황. 러시아가 미쳐가지고 날뛰지 않으면 이런 긍정적 효과가 발생한다. 제가 말씀드렸죠. 과거에는 5년간 5년에서 10년 정도 계속 물가가 안정이 됐었어요. YCC 컨트롤 쓰고. 제가 말한 거 다 나오죠, 여러분. 그리고 더블딥 이야기도 막 갑자기 뉴스에서 나오죠. 제가 더블딥보다 계속 말씀드렸죠. 더블딥. 그 뉴스도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 자료는 뭐냐? 여러분? 이 자료는 니콜라. 이거 이렇게 하지 말고 다른 걸로 할게요. 이렇게 보여드리는 게 낫겠다. 맞죠? 공매도 많이 친 종목. 티커를 외워놓으십시오. 주가가 폭등하기 시작하면 쇼커버링 현상이 일어나면서 이 종목들이 급등하게 됩니다. 왜? 다시 사들여야 되니까. 제가 니콜라를 투자한 이유가 이겁니다. 이 자료를 보고 35.18%가 공매도다. 그 다음에 티커 MSTR D 1등, 티커 UPSD가 2등, 3등이 니콜라, 4등은 CVNA, 5등은 VRU, 6등은 W, 7등은 QS, 8등은 DKS. 이 종목이 나중에 주가가 오를 때 쇼커버링 현상이 일어나면서 주가가 급등하겠죠.
자, 그 다음 이 자료 같은 경우는 금 가격의 큰 흐름입니다. 금 가격의 큰 흐름. 자, 금 가격은 단기적으로 내린다. 어디까지? 대략 1700달러까지. 1700달러까지 쭉 내리고 다시 올라간다. 이번에 올라가기 시작하면 최소 5년은 올라간다. 그러면 이 금 가격이 바닥일 때는 언제냐? 제가 생각했을 때는 9월 말이나 늦어도 내년 3월 경이 금 가격이 바닥이라고 생각합니다. 왜? 그때가 DXY가 고점이니까. DXY가 고점이니까. 금과 DXY는 반대입니다. 반대. 자, 이 자료는 뭐냐? 자, 미국의 현재 모습이에요. 코로나가 터지고 나서 그 다음에 스태그플레이션 이런 것들이 터지고 나서 인간의 미묘한 삶에 대한 정의가 바뀌고 있다는 거예요. 미국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들이. 자, 도시 중심에 얼반 코어 도시 중심에 살던 사람들이 외곽으로 빠져나가고 있다. 이걸로 해야 되나? 어차. 도시에 살던 사람이 썰번 외곽으로 빠져나갔다는 거예요. 빠져나가고 있다. 빠져나가고 있다. 여기 진한 색깔을 보시면 돼요. 도시의 사람들이 빠져나가고 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이런 자료들만 보면 안 되고 디테일하게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우선 돈이 많은 사람들. 자, 이 글 적는다고 잠시 일시정지를 했습니다. 우선 진짜 돈 많은 찐부자들은 중심에서도 살고 세컨하우스를 외곽에 두기도 하고 휴양지에 플로리다 같은 휴양지에도 세컨하우스를 두기도 하고 이런 패턴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도시에 사람이 비고 있다고 했죠. 그러면 중심지에 살던 코어에 살던 사람들이 썰번으로 이제 빠져나가는데 그 대상자들이 누구냐? 중산층이라는 거예요. 중산층이 코로나 터지고 나서 가족의 소중함을 더 깨닫고 집은 넓혀야 되니 도시 중심 집은 너무 비싸니까 쉽게 말하면 서울에 직장이 있더라도 출퇴근이 가능한 도시 외곽이 있죠. 뭐 강원도로 가는 게 아니라 중산층이 강원도 가면 안 되죠. 서울로 출퇴근이 가능한 외곽 지역으로 중산층이 빠져나가고 있다는 거예요. 한국으로 따지면 경기도 외곽이죠. 경기도. 교통 그래도 좋은 경기도 쪽으로 빠져나가고 있다. 미국도 그런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 자, 그러면 그게 그나마 가능한 이유가 원격 근무 그리고 코로나로 인해서 인간의 삶이란 가족이란 이들의 소중함을 느꼈기 때문에 핵가족 시대가 돼야 되는데 오히려 코로나로 인해서 대가족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아버지, 어머니, 자녀 한둘 이 정도 가족 구성원이 중요하다는 걸 깨닫게 됐다는 거죠. 이 코로나가 가족의 소중함을 깨닫게 했던 그런 역사적인 사례가 되었다. 그럼 급빈층은 왜 중심지에 사냐? 이 급빈층은 외곽에 가서 이 중산층의 외곽에 가는 이유가 임대가 아니라 자기 집에 대한 수요란 말이에요. 근데 급빈층은 돈이 너무 없기 때문에 외곽에 가서 자기 집을 살 수가 없어. 그리고 급빈층일수록 가족이 많이 없어요. 그럼 이들은 어디에서 사냐? 도시 중심지에서 산다는 거죠. 텐트 치고 이렇게 하면서 산다는 거죠. 도시에 있는 원룸이나 이렇게 좀 이렇게 그런 집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데서 산다는 거죠. 그렇게 살면서 이 급빈층이 도시에 부족한 노동력을 공급을 한다는 거예요. 이 급빈층이 결국에는 이 부자들 쉽게 말하면 시다발이 한다는 거죠. 자, 이게 지금 현재 미국에서 발생하고 있는 사회 현상이다. 한국도 앞으로 그렇게 된다. 그래서 그래도 집 한 채는 자기가 살 집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미국의 어떤 큰 그림을 봤을 때 아무리 집값이 폭락한다 해도 그래도 자기가 살 집은 한 채 정도는 있는 게 맞다. 자, 이거 그 표현이에요. 이거는. 그 다음에 자, 이거를 보시면 제가 왜 며칠 전에 투자를 했는지 두 번째 객관적 자료입니다. 자, 엊그제 3800이었죠. SPX가 3820인가 그때쯤에 제가 들어갔었어요. 자, 이게 뭐냐? 2022년 연말까지 S&P 500에 대해서 각 은행사들, 회사들, 뱅크 오브 아메리카,
바클레이, BMO, 뭐 BNP 파리바 쭉 시티그룹도 쭉 많죠. JP 모간, 여기 모건 스탠리 뭐 쭉 많죠. UBS도 있고 웨스파고도 있고 이런 회사들이 2022년 말까지 SPX에 대해서 평가한 것들인데 가장 낮은 수치를 보면 3,900이에요. 3,900. 최악의 상황을 고려하더라도 혹 지금 물렸더라도 놔두면 SPX 3,900 구간이 오기 때문에 오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걸 보고 들어갔던 거예요. 그러면 맥스 잘 나오면 수치가 얼마까지 나오냐? 5,300까지 나온다. 자, 이 부분을 잘 보세요, 여러분들. 화면 일시정지 하시고 이거를 잘 보세요. 자, 그러면 지금 들어가야 되냐 말하냐? 저도 그건 몰라요. 그래서 저도 분할해서 들어간 거예요. 하지만 저 같으면 지금 전체 자금의 한 10% 정도, 10에서 20% 정도만 놓고 그 다음에 물렸다는 가정이 있으면 안 팔고 그냥 9월 말에 9월 30일이나 10월 초경에 UVXY가 고점 찍는 그 시기에 저는 주식을 추매를 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전체적인 주식 포트폴리오를 레버리지를 하면서 안정적으로 운영할 것 같습니다. 이자를 보시면 지금 들어가도 월말까지 계산하면 그렇게 물리는 것들이 아니라는 거죠. 보죠. 자, 이번 영상은 이렇게 마치겠습니다. 21분 강의인데 여러분들이 체크해야 될 차트 중요한 것들이 많이 나오니까 뭐 캡처해서 보관을 하시든 기록을 하시든 중요한 시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